네, 제목 보셨겠죠?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출렁출렁거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떨어질 때도 섬찟하고 오를 때는 또 화색을 줄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 마음을 졸이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서 설 연휴 이후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알아봅니다. 대신증권 글로벌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이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역사는 반복된다 그럽니다. 네. 그죠? 뭐 경제도 순환 주기라는 것이 네. 있죠. 뭐 그걸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용어도 붙이긴 합니다만 딱 뭐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규정화할 수는 없는데 대충 이것이 돌아가는 반복적인 것들 어떻습니까? 올해 1월 과거의 패턴을 좀 봤을 때 사실 1월 효과가 지금은 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패턴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2011년 이후 위기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보통 위기 시작은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유동성 이슈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아랍의 봄, 그리고 5월에는 QE2 종료가 그랬고요. 2012년 5월에는 그리스의 정치적 리스크가 5월 달 들어 테이퍼링 쇼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 하락 이후 경기와 신용 문제를 건들면서 2차 충격이 나타난 것은 지난 3년간의 패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2011년 이후 이렇게 매년 5월이면 형태는 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좀 유사한 패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심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연말부터 터키, 남아공, 태국 이런 국가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4일 중국 PMI가 50 기준선이라 볼 수 있는 5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신흥국들의 경기 불확실성까지 자극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다면은 1차적인 패턴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연휴가 짧아가지고 네.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하셨는데 정형화된 게 결국 반복적으로 계속 네. 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계속 갇혀 있는 시장. 네. 뭐 박스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지금은 뭐 박스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800, 2000을 정해야 되는지 뭐 1900, 2100을 정해야 되는지 2월 달에도 이렇게 그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또 혹여나 옆으로 이렇게 좀 멈칫거리다가 다시 재차 반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월 투자 전략 핵심 앞서 말씀드렸던 정형화된 패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2월 달엔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경기, 신용에 의한 주가의 2차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차 하락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 상황이 지난 3년 패턴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 3년간 위기 국면에서는 글로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권, 그러니까 의미권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 강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취약한 경기 모멘텀이 2차 하락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유럽 주도로 경기 모멘텀이 양호하다는 점, 여전히 플러스권에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과거와 같이 2차 하락의 빌미가 되었던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좀 더 강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매크로가 하반 경직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유럽 경기 회복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약간 주춤한 가운데 유럽이 턴어라운드하고 경기 회복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난 3개월간 좀 정체되었던 유럽 쪽의 실물 지표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해진다면은 2차 하락보다는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보죠. 중국도 설 춘절 연휴에 31일부터, 말일부터인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꽤 기간도 긴 편이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중국도 지난번에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됐습니다만,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신탁금융 얘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얘기가 지금 조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신용 문제가 자꾸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혹여나 좀 확산돼서, 지금 이 신흥국에 대한 얘기가 자꾸 들먹거리니까, 물론 중국이라는 워낙 거대한 적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딱히 움직임을 안 주고 있어서 어떻게 중국을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중국 쪽 신용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은 2월 달에 추가 하락을 이끌 수 있는 분명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신용 위험은 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2011년 이후 중국은행 간의 금리, 그러니까 7일물 단기 금리인데요. 월별로 좀 패턴을 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달, 12월달에 주기적으로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은 중국의 유동성 패턴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중국 위안화 신규 대출 흐름인데 월 평균으로 본다면 상반기에 한 60% 정도 대출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6월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는 대출 목표를 맞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초에 좀 많이 대출했다가 상반기 하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좀 대출을 좀 쬐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간 금리가 좀 6월, 12월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춘절 이후에 뭐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는 중국 쪽 신용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런 리스크는 아마 6월 달 되면서 점차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월, 3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좀 세이프한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에 무슨 영화의 대사에 설경구 씨가 한 내용 중에 나 돌아갈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2000으로 좀 돌아가고 싶고 2000을 발판으로 해서 그 이상의 신세계도 좀 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요. 어떻습니까? 시장이 좀 턴을 하려면은 그만한 촉매제가 우리 시장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이 촉매제는 무엇을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 이 대응 전략 설 연휴 이후에는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좀 하는 것이 좋을까요? 트리거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3년 5월에서 8월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흥국 금융불안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남아 금융불안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까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050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트리거가 되었던 부분은 아마 일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패턴을 보면은 신흥국 금융불안이 일본의 시각을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외국인은 일본 주식을 순매도하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한국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패턴이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일본 시장에서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왔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규모를 늘려갔는데 1월 들어서면서 순매도 전환하면서 좀 변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매 패턴이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일본의 매도세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좀 페어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아마 한국 주식시장을 턴어라운드 시키는데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맞습니다. 1900선이 위태롭기도 하고 하지만 위기가 더 심화될수록 각 국의 대응책 노력이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어제 인도의 금리 인상이 이어 오늘 터키의 금리 인상까지 지금 신흥국들의 대응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PBR 1배, 그러니까 1900선의 지지력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서 대응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모멘텀에 좀 매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작년 6월부터 시장이 움직일 때, 상승할 때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조선, 화학, 철강, 은행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유럽 쪽의 턴어라운드 양상이 좀 강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조선 업종과 또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반전의 계기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 턴어라운드, 그것을, 알리는 이 트리거라는 것은 이제 거의 방아쇠 네, 개념이죠. 예.
방아쇠가 빨리 좀 쏴졌으면 좋겠네요. 자, 변동성이 심한 증시, 설 연휴 이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